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홍 교수님이 하셨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또 생명, 생존, 지능, 이 키워드들을 연결하면서 AI까지, 어떻게 보면 이 AI의 역사는 굉장히 뭐 책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역사에 대한 그렇죠. 다룬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역사 계보를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퍼런스 문제를 저희가 다뤘고, 베이지안 브레인을 다뤘는데, 이게 AI랑 좀 이제 연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AI에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장 처음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던 게, 이 알란 튜링이 벌써 1948년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 플레저 페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생존과 지능에서 생존에 중요한 축 두 가지, 셀프와 베일런스. 베일런스에 가장 중요했던 게 굿배드인데, 굿배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플레저 앤 페인이고, 다마지오가 그 컬처와 뭐 모든 고등 지능의 가장 핵심에 놨던 게 바로 이 플레저 앤 페인이었어요. 그거 지금 다 기억을 하시고, 이걸 보시면 지난번에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알란 튜링은 하여튼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했었던 이 글에 플레저 페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글에서 좀 읽어보면 저희가 또 이렇게 원전을 가져와서 또 읽어보는 또 그런 방송. 재미가 있는 방송. 네, 역사를 좀 파는 방송. The training of the human child depends largely on a system of rewards and punishments, and this suggests that it ought to be possible to carry through the organizing with only two interfering inputs, one for pleasure or reward, and the other for pain and punishment. 여기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제 휴먼 차일드를 이분이 되게 알란 튜링이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차일드의 마인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AI를 개발할 때 그냥 어덜트 마인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차일드 마인드를 개발해서 좀 이렇게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이 글에서도 이제 휴먼 차일드를 트레이닝 할 때 리워드랑 퍼니시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largely depend 한다. 교육의 문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의 이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인터피어링,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인풋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플레저 혹은 리워드, 그리고 페인 앤 퍼니시먼트이고, 이게 결국에 이거를 가지고 플레저 페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떤 전조가 아니었나. 이게 그 손다이크,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이제 손다이크의 플레전트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한다, 뭐 이런 이론을 만드신 행동과학자가 이제 손다이크인데, 그 손다이크의 이론을 받아서 이분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에 굉장히 원조격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P-타입이 있고, 같은 논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When a pain stimulus occurs, all tentative entries are cancelled. 그러니까 페인 스티뮬러스가 생기면 모든 엔트리가 다 캔슬이 되고, when a pleasure stimulus occurs, they are all made permanent. 이게 바로 그 손다이크의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행동 심리학에서 이제 얻어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튜링이 이 당시에 계속 말했고, 또한 지금도 현재까지도 레인포스먼트 러닝 시스템에서 퍼니시먼트와 리워드가 있는데, 이게 결국 티칭 시그널로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 저는 그런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Is that all? 그러니까 이게 티칭 시그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좀 고찰을 해보기 위해서 이 알란 튜링의 그 다음 논문인데, 이건 1950년에 이제 논문인데,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분이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게, 어덜트 마인드를 시뮬레이트 하기보다는 instead of trying to produce a program to simulate the adult mind보다는 대신에 why not rather try to produce one which simulates the child. 그래서 child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 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education, course of education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보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도 봤듯이 이 튜링은 이 당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플레저와 페인을
단순히 티칭 시그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비디오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멈췄는데 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가장 먼저 알고 있던 게 뭐라고 했죠? 인트로셉션. 이 몸의 이 맛과 관련된 거, 몸에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이미 아주 그냥 인네이트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건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마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바로 이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의 마인드를 시뮬레이트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고려했으면 하는 게, 중요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게 바로 이 태어나자마자 갖추고 있는 이 인네이 피처들, 인트로셉션, 그리고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몸의 어떤 조절 기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 페인 플레저 시스템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티칭 시그널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티칭 시그널은 단순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가르쳐주는 티처라고 한다면 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네이트한 피처인 거죠.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터셉션이 결국 티처의 역할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들으면서 약간 그런 게 헷갈리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동영상이나 지금 보여주시는 동영상 이런 건 훨씬 더 펀더멘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앨런 튜링이 말하는 pleasure pain 시스템은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태스크 안에서도 리워드가 주어지면 pleasure고 퍼니시먼트가 주어지면 pain, 거기서 이제 플레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태스크를 더 잘하면 그런 게 이제 티칭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에 반면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플레저 페인 시스템은 이미 아주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해야 실제로 어떤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적인 어떤 파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교수님 이런 톡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항상 범용지능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태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내가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의 프레임워크를 갖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태스크를 시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AI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톡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알렌 튜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플레저 페인이 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티칭 시그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셉션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안에서부터 from within, 안에서부터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티칭 시그널,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때다. 뭐 이런. 맞습니다. 리워드 파라독스. 리워드 파라독스. 이따가 리워드 파라독스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리워드는 인터널이다. 이런 말을 앤드류 바르토 학자분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모든 리워드는 결국에 이 오르가니즘에 의해서 추론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태어나서 누가 좋은 거 싫은 거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애기도 다 알듯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 금쪽이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또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데 유아기에 그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뭐 그 배변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아기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다 누구한테서 이제 배우는데 다 티칭 시그널이죠. 외부에서 오는 티칭 시그널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기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먹은 것이 자기 위에서 소화가 돼서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자기가 항문을 열어야 돼요. 결국에 그때 말씀드렸던 에너지 하비스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오르가니즘의 어떤 리빙 프로세스는 아기 때부터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트로셉션이 인터널 스트럭처가 먼저 학습이 되고 익스트로셉션이 그 다음에 학습이 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명히 이 내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외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내부의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배고픈 것도 처음 경험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부터 이제 학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학습하고 젖을 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뭐 따뜻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내부에 있는 거를 먼저 학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학습해야 외부에 있는 것들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차후에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과 플레저가 알렌 튜링이 생각한 것 이상의 티칭 시그널이다. 티칭 시그널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근원적인 티칭 시그널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인트로셉티브 AI라고 하는 거를 저희 연구실과 또 홍석준 교수님과 같이 이제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프로포절이 이제 이런 겁니다. 디벨롭먼털 트래젝토리를 통해서 결국 알렌 튜링 같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되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먼저 학습시키고 익스터널 스테이트를 나중에 학습시키는 과정이 된다든지, 혹은 익스터널 스테이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AI 필드에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럼 형성할 수 있냐, 이런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가 아예 막 처음인 건 아니고요. 이 보면은 2001년에 사이언스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있죠. 제임스 맥클라렌드, 올라프 스폰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오토노머스 멘탈 디벨롭먼트 바이 로봇 앤 애니멀스 해서 이런 어떤 학습 과정을 뉴본 베이비부터 어덜트 브레이까지 그로잉업 하는 거를 이 기계에서 실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논문을 봐도 이 인트로셉션에 대한 그런 고찰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진짜 이 인터널 스테이트, 인트로셉션의 아이디어를 이런 AI와 로봇에 심는 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로봇, 이런 것들을 저희 피지컬 월드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니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동차나 로봇의 어떤 내부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센서를 달고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학습하는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pleasure and pain이 more than teaching signal이고 more fundamentally it's about internal milieu 혹은 internal state라고 해서 이제 pain과 pleasure를 볼 때 얘기할 때 pleasure pain 시스템을 볼 때 이 인터널 밀리오를 늘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까지 로봇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인터셉티브 AI가 이 RL에서 어떤 의미일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컨벤셔널 RL, 즉 이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바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튼 앤 바르토의 교과서, 여기 링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RL 교과서 무료입니다. 여러분 PDF로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혹시 공부할 뭔가가 필요하다면 이거부터 공부하십시오. 전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 컨벤셔널 RL 이 교과서에 실린 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eneral rule we follow is that anything that cannot be changed arbitrarily by the agent is considered to be outside of it.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저희가 항상 이 RL에서는 상정을 하잖아요. 이 에이전트를 모델링 하는데, 이 에이전트가 arbitrarily, 즉 마음대로 임의로 막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다 outside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전트에게는 인터널은 없어요. 인터널이란 거는 기존 컨벤셔널 RL에서는 상정을 못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인터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지만, 이 인트로셉션까지 정말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살펴보니까 이미 이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ing of hierarchical collections of skill이라고 하는 2004년 논문에 이런 그림이 실렸던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교과서를 쓰셨던 앤드류 바르토 교수님이 이미 이때 2004년에 이 internal environment라고 하는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에 이 바깥을 싸고 있는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를 긋고 그 안에 internal environment와 external environment를 나누는 이 다이어그램이 벌써 이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코트를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랐는데, An animal's reward signals are determined by the process within its brain that monitor not only external events, 이건 이제 extroception이죠. Through extroceptive, 여기 다 나오네요. extroceptive systems, but also 여기가 중요하죠. But also
the animal's internal state, which includes information pertaining to critical system variables. 이 critical system variable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essential variable과 이제 굉장히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as well as memories and accumulated knowledge 해서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그 뇌의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들을 인터널 스테이트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렇게 모델에 포함을 시킨 그런 개념이 이미 2004년에 이제 나왔는데, 살펴보면은 이 이후에 이거에 대한 그 발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셉티브 AI라는 말을 통해서 이때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시 발굴하고 다시 조금 더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앤드루 바르토 교수님이 다시 이건 이제 2009년이었나요? 이 Where do rewards come from이라는 이 논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ll rewards are internal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 internal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정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를 지금 현존하는 RL과 어떤 로봇 시스템에 좀 임플멘트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지금 이 인터셉티브 AI 연구의 굉장히 주된 방향이고요. 또한 이 다음에 최근에 이 Where does value come from? 이 2019년 논문이죠.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Stimulus value must be inferred by the agent.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All rewards are internal이란 게 모든 리워드는 바로 이 에이전트의 인터널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inferred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지안 브레인과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논문들에서 다 이제 계속 그 변주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conferred by the world가 이게 바로 conventional RL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 inferred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ewards must be intrinsic. 이게 이제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teaching signal인데 이 안에서부터 from within에서부터 오는 teaching signal이어야 된다는 게 또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 거고, we call this the reward paradox. 이 reward paradox라는 말은 이게 인트린직해야 되는데 지금 현존하는 RL들은 리워드를 외부에서 주어지거든요. 주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리워드 패러독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리워드는 현존하는 RL에서는 익스트린직한데 이거는 실제로는 인트린직해야 된다. 모든 애니멀들, 모든 리빙 오르가니즘은 이 리워드는 인트린직하기 때문에 이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최근에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실린 이런 논문에서도 이런 앱스트랙트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밌고 머릿속에 그냥 계속 메아리 치듯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 앱스트랙트에서 말하는 게 이 지금 현존하는 머신러닝이나 AI들이 골을 성취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 근데 leaving unanswered a crucial question, whose goal? whose goals? 누구의 목표들이냐? 이 질문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맴돌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대답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인터셉티브 AI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휴먼 인텔리전스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휴먼 인텔리전스는 정말 저희의 리워드는 다 안에서부터 오거든요. 피오보. 네. 자연스럽게 이 피오보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 인트린직 리워드가 이 컨벤셔널 RL에서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Artificial Immune Endocrine Homeostatic Systems. 그래서 이런 게 연구가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와서 좀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이런 연구들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tificial Homeostatic System, Artificial Immune Recognition System, 여기 오토노머스 로봇을 위한 호르몬 드리븐 시스템. 그래서 최근에 호르몬에 대한 책도 호르몬 지능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최근에 제가 광고를 봤는데, 사실 며칠 전, 어젠가 그저께 이제 광고를 보다가 호르몬 지능이란 말이 최근에 번역된 책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정보를 여기다가 제가 편집해서 넣겠습니다. 그 책이 딱 나왔는데 광고에 호르몬 지능.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이런 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진짜. 만나는 그 현자들이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들이 여기. 그래서 사실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할 때 요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티피셜 라이프까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데 사실 이거를 저한테 다 가르쳐 준 친구가 있어요. 이성우라는 이성우 학생이 저희 LMPO 그룹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생인데 이 모든 인터셉티브 AI 프로젝트가 사실 이 친구가 저희 연구실에 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우 학생이 와서 저희가 사실 벌써 2019년, 2020년 초에 저희가 아티피셜 이뮤 시스템부터 리터러처 서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티피셜 이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좀 됐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 성우 학생이 이제 그 가장 관심 있는 게 AI에게 감정과 통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하고 싶다고 저희 연구실에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저희가 인트로셉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우리 셀프와 넌 셀프를 구별하는 게 뭘까? 뭐 그러다가 이뮨 시스템 연구하게 되고, 찾아보니까 아티피셜 이뮨이나 있고, 막 그래서 그때 막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쌓여왔던 이 레퍼런스들이 꽤 많고, 그 리뷰를 다 이성우 학생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모셔서, 네,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아티피셜 엔도크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사실 한 지지난주쯤에 제가 성우 학생한테 배웠어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사실 학생한테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서 참 고마운데,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배웁니다, 많이. 근데 좋은 학생이 되려면, 여러분들도 혹시 대학원생들이 지금 듣거나 이제 학부생들이 들으시면은, 좋은 학생은 교수를 가르치는 학생이 그렇죠. 가장 좋은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우 학생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이제 또 키워드가 이 롤라 카나메로. 이 이름이, 이 성우가 저한테 와서, 이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고, 사실 요 케라마티 거킨도 UK, 이 성우 학생이 이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 가져온 이제 분들이. 이 카라마티 거킨 저거는 유명한. 네. 페이퍼. 호미오스테틱 RL.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터널 스테이트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있고요. 성각자들이 계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연구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우 학생이랑 저랑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강학습이 정말 인기를 얻은 이유가 저희는 MDP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이 프레임워크가 되면서 그게 결국에 옵티멀 컨트롤 티오리에서 온 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용성,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그 MDP 프레임워크를 탑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힘들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MDP 프레임워크를 표방한 모던 RL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필드들이. 그렇죠. 이 주제들, 이 연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DQN, CNN을 MDP 프로세스에 딱 탑재해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Partial Observable, POMDP 이렇게 만들어서 MDP를 기준으로 모든 게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요게 그 MDP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인기가 있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있었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많은 논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제가. 이게 뭐 교수님이랑 성우학생이 추론한 이유도 맞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어떤 저희가 계속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액티브 인프루언스 같이 어떤 근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이게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느끼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진짜로 이게 약간 덧붙여지는 식으로 뭔가 이런 토픽을 중요한 것 같아서 연구했고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바라보는 눈이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존하는 RL이 지금 너무 성공적이거든요. 그 성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저블 하지 않고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기의 원동력에 대해서 저희 또 판도링 하는 거,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건 인기가 있는데 이건 인기가 없을까? 그러고 그 현존하는 RL 프레임워크에 이 인터로셉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렇죠. 연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테이션이 200, 300, 뭐 더 나아가서는 1000이 넘는 논문을 이 인터로셉션, 여기에 있는 이 선각자들의 연구를 가져와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펼쳐주는, 언패킹하고 다시 발굴하고 부활시키는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역할을 처음에 한 게 사실 저는 먼저 한 게 전 이 크리스토퍼 서머필드인 것 같아요. 이분도 딥마인드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RL의 이 프레임워크로 그런 리딩을 한 어떻게 보면 앤드류 바르토 교수님이 처음이고 이전에 그림이 네. 있다. 그래서 요분이 또 그렇고 해서 저희의 피오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저희의 연구자로서. 목표. 네, 맞습니다. 저희의 연구자로서 PO보는 정말 사이테이션이고, 좋은 인용되는 논문, 그리고 확장성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건데,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 이 RL 쪽이나 로봇 쪽에서 계속 이런 셀프 모델이나 아니면은 비서럴 AI 뭐 이런 이 주제에 대한 변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RL과 로봇, AI, 그리고 특히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이 페이페일리 교수님이고, 이런 바이올로지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은 어떤 AI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고, 셀프와 인트로셉션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트로셉션에 대한 관심이 또 최근에 뉴로사이언스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 RL에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르게이 레빈의 리얼 월드 RL 또 그 RL 분야에서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이 리얼 월드 프로블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하지만 또 되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세르게이 레빈인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아까 그 성우 학생과 그 팀 LMPO 그룹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 톡이 있는데 그 톡 중에서 요 톡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이분이 이 모라벡스 패러독스라는 거를 소개를 합니다. 찾아보니까 한스 모라벡이 1980년대에 벌써 이런 얘기를 이 패러독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분이 친한 분이 마빈 민스키. 이 마빈 민스키와 이 한스 모라벡이 또 같이 언제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라벡스 파라독스가 뭐냐면 여기 위키피디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쉽다고 여기는 게 이 AI든 로봇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드 유니버스고요. 저희한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이지 유니버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The main lesson of the 35 years of AI research. 그래서 AI 리서치의 35년간의 역사를 볼 때 The hard problems are easy and the easy problems are hard.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AI한테는 쉽고 저희한테 쉬운 문제는 AI한테는 어렵다. The mental abilities of the 4-year-old that we take for granted 하는 거는 4살짜리 아이한테도 있는 우리가 take for granted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멘탈 어빌리티들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패스를 드는 거나 walking across the room, 뭐 answering a question 이런 것들이 사실 AI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모라벡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르게이 레빈이 드는 예가 이 큰 배에 자율주행은 지금도 AI가 어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메시 프로블럼이 막 생겼을 때 그걸 내려가서 엔진룸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로봇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세르게이 레빈의 정리입니다. Easy universes, success, hard reward, 그래서 optimal control 이런 거는 쉽다는 거예요. closed world, rules are known. 이 법칙이 알려진 closed world는 쉽다. Lots of simulation이 가능한 거는 쉽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인 퀘스천은 Can RL algorithm optimize really well? 그래서 이제 RL이 얼마나 잘 옵티마이즈 하냐 요게 문제인데 hard universes 여기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약간 충격적이죠. success는 survival. 여기서 이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옵티멀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good enough 컨트롤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오픈 시스템 얘기했듯이 open world, everything must come from data. 그래서 모든 게 관찰에 의해서만, partial observation에 의한 inference 문제, no simulation. 시뮬레이션이 약간 어려운, 왜냐면 룰을 몰라요. 룰 자체를 이제 저희가 추론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아마 앞으로 홍 교수님도 계속 말씀해 주실 룰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하고 하는지, 제너러티브 모델, 뭐 이런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 퀘스천은 can RL generalize and adapt. 그래서 얼마나 제너럴라이즈를 잘하고 어댑트 할 수 있냐. 이 질문이 hard universes. 우리한테는 쉬운, 저희는 take for granted 하는 이 모든 능력이 이 AI와 RL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도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RL이 그래도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하드 유니버스를 그래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RL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L이 프로미싱한 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문제의 정의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인트로셉션, 제가 이제까지 말한 이 서바이벌의 문제와 호미오스테이시스의 문제와 인터널 밀리우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좀 중요한 이 질문으로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생명과 지능에 이어서 이 홍 교수님이 하셨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홍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AI 역사와 약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저희 같이 모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생명에 대한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셀에 대한 얘기, 찰스 다윈의 이 The Origin of Species지만 이 Struggle for Existence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처음 코인했고, 인터널 밀리우 클로드 버나드가 그 다음에 있고, 그래서 쭉 이제 가서 이 월터 캐넌, 이거 한 명 한 명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시간 이미 많이 지난 거 계속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맥스웰 방정식, 볼츠만, 이 세컨 로 오브 서머다이나믹스, 그래서 스트러글 포 엔트로피라고 말했죠. 월터 캐넌, 호미오스테이시스 말씀하신 분, 그 다음에 슈레딩거, What is Life, 이게 1994년 요 뒤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앨런 튜링이 나와요. 그래서 플레저, 페인 시스템, 차일즈 마인드, 클로드 셰논. 저는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많이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스 애슈비의 호미오스탯, 이센셜 베리어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과 피지컬 엔트로피를 연결하셨던 분, irreducible structure로 이 하이어라키컬한 어떤 환원 불가능한 어떤 바운디드 그런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모라벡스 패러독스가 1988년. 요 사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제 무지에 의해서 제가 많이 넣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알로스테이시스, 그 다음에 스튜어트 카프만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셀프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고,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스 뷰 오브 라이프, 프리즈 오브 카프라, 그 다음에 루두. 이 연도들은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던 연도로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시스템즈 뷰 오브 라이프라는 책도 쓰셨는데 그게 굉장히 뒤에 쓰셨거든요. 최근에 쓰셨고, 이분도 우리의 아주 깊은 역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쓰셨지만 가장 먼저 인기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이모셔널 브레인이라는 1998년에 쓰셨던 책이고, 그 다음에 RL, 베이지안 브레인, 그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실 폴 러스도 굉장히 오래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고, 최근에 이 책을 썼지만 오래전부터 이 생리학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이 세르게이 레빈까지 이 모든 게 생존과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결이 되고, 또 생명, 생존, 지능, 이 키워드들을 연결하면서 AI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역사가 아닐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AI의 역사는 굉장히 책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역사에 대한 그렇죠.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역사 계보를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혼자서 이제 모르겠어요. 아예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명씩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 다 하나씩 찝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제는 조금 저의 무식함을 한 숟가락 덜어내지 않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역사를 보지 않았던 때는 이런 클로드 버나드나
월터 캐논 이런 분들, 뭐, 위즈덤 오브 더 바디 뭐 이런 책 쓰신 것도 잘 몰랐고. 주옥 같은 글들. 네,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도 저는 슈레딩거가 처음 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클라우지우스가 벌써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계보가 저는 약간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 그런 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칼 프리스턴. 칼 프리스턴에 대한 얘기를 아직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정도의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을 아니, 말씀하시죠? 아닐세스가 있는데 칼 프리스턴이 네. 없길래. 이제 등장할, 여기에 이제 등장할 한 분이 네, 계십니다. 등장할 한 분이 계시니, 이제, 이 모든 내용 끝에 이제 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저희에게 좀 인스파이어를 해주신 칼 프리스턴이 이제 곧 등장을 할 거고, 아마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부터, 네, 맞습니다. 저희 지각의 문제, 맞습니다. 프리 에너지,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 예. 그래서 뭐, 결국엔 옵티멀 컨트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또 한번 통합하는 이 프리 에너지 식과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의 내용이 아마 동영상 정말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은데 1강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 주차서로 하는 게 이게 다 사실은 이제부터 앞으로 할 얘기들을 위한 워밍업이었다는 사실을 그렇죠. 자,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서론이 끝났고 이제 본론이 이제부터 될 거고 참 저희가 참 대단하네요. 그래도 이 서문을 이렇게 길게 쓰는 능력입니다. 저희. 네, 이 정말 저희가 참 저희가 봐도 저희가 참 덕후구나. 그래서 덕후들의 대담이 참 할 말은 하는 방송. 네. 뭐 이렇게 아무리 길더라도 서론을 이렇게 한 10시간에 걸쳐서 하는 여러분들이 지겹던 네. 말들 할 말은 하는 방송. 네. 그래도 좀 저희랑 비슷하게 재밌게 느끼시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유튜브 영상이 없었으면 이렇게 늘 저희가 뭐 강연도 하고 하지만 톡을 많이 하잖아요.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맘 놓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가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더 깊게 공부하는 어떤 매개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거 저도 가능했을까? 네. 교수님과 같이 떠들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덕후들. 네. 친구가 없었으면 이거 덕후 친구가 없었으면 이거 내가 덕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네. 친구가 아니라 네. 덕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덕담입니다. 덕후들의 대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저희 뭐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어색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